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좀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잼태 공장이 이제 대구로 들었으니까. 그래서 대구도 보니까 이미 센터가 한 개인가 남았더라고요. 울산이 제일 먼저 끝났습니다. 울산이 센터. 울산이 참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은양도 끝나고, 그리고 뭐 창원도 끝나고, 진주도 끝나고, 지금 끝나는 지역이 많습니다. 벌써 333개를 모집하는데 지금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모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월까지 이렇게 센터 333개를 모집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한 1월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센터를, 내가 센터를 안 하더라도 센터 할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밑에서 윗지방으로 지금 올라가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왜 센터가 또 중요하냐 하면은 앞으로 홈쇼핑에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면은, 판매를 하게 되면은 회사 매출로 잡지 않고 센터 매출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아주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내가 센터를 안 하더라도 내 산하에 센터가 나오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공주파 자극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센터를 할 때 수익 구조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처음에 체험하러 오신 분한테는 저는 절대 뭐 돈이 어떻고 뭐 한 명 소개시켜주면 얼마고 뭐 2명 시켜주면 얼마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몸을 개선시키러 왔는데 돈 이야기를 하면은 괜히 이게 뭐 다단계 같고, 그런데 또 이래 민감한 분들이 많거든요. 제일 우선적인 게 본인의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몸이 개선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럼 꾸준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분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가장 목표입니다. 그래서 절대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뭐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연적으로 몸이 좀 좋아지면은 누군가를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역할은 그분이 발을 얹고 이렇게 체험을 할 때 그분이 왜 아픈지, 이게 왜 좋은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게 가장 우선시돼요. 이해가십니까? 네. 저는 누구를 만나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센터를 여시건 어떻게 하시건 간에. 제 산하에도 센터가 참 많습니다. 한 20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늘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절대 수익 구조는 먼저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정말 뭔가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뭐 돈을 이렇게 벌기 위해서 하는 분한테는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도 절대 제일 중요한 게 입장 바꿔놓고요. 누군가가 와서 내가 이 기계를 얹었을 때, 발을 얹었을 때 내한테 어떤 게 몸이 개선되는지, 그리고 그분한테 또 내가 예를 들어서 발을 얹었을 때 왜 아픈지, 또 얼마나 아파야 될지, 그리고 집에 갔을 때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미리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호전 반응은 생기고 난 뒤에 이야기하면 됐습니다. 그분은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전 반응은 그분이 생기기 전에, 호전 반응이 오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그분이 왔을 때 정말 몸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고 축하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가 왜 체온을 올려야 되는지부터, 체온의 중요성. 제가 부산에서 강의를 하든 어디서 하든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드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내용을 한번 들으셨더라도 이게 내가 듣고 마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가 누구한테 아니면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뭐 이야기를 잘하나 못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집중 있게 듣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이 막 이야기하면 아무리 경청이 중요하지만 이야기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또 집중력 가지는 것도 한 5분, 10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한 5분 10분 정도의 원고를 만드셔가지고 압축하셔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의 뇌는 17대 1로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게 17입니다. 여기서 뭐 밖에서 어떤 소리 들리면은 안 좋은 생각부터 해버립니다. 뭐 어떤 축하할 일이라도 안 좋은 생각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17대 1로 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한테 나는 100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은 7%밖에 안 됩니다. 7%. 내가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어디 좋다 좋다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받아들이는 게 7%밖에 안 된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나 하면은 누구한테 이야기했을 때 반응이 뭐 안 좋다고 실망하지 마시라고. 절대 실망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나의 정성을 전달하려면 7번을 이야기해야 49%, 50%도 전달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분이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습니다. 당신이 왜 발이 이렇게 아픈지 이야기를 제가 해줘도 그 사람은 그 다음날 되면 또 왜 아픈지 모릅니다. 또 다시 묻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끈기 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왜 체온을 올려야 되나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먹는 게 내 몸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듯이 내가 뭔가를 잘 먹고 음식을 먹고 몸에서 에너지로 쓰고 완전 소화가 돼야 완전 분해가 돼야 찌꺼기가 안 남아야 산화 노폐물이 안 남아야 내가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겁니다. 그게 소화가 잘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이렇게 체지방이 끼고 살이 찌고 뭐 어디 염증이 생기고 하는 이유는 완전 소화를 못 시킨 거고 완전 분해를 못 합니다. 모든 자연 물질은 이 원소 기호로 CHO로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단백질도 그렇고 모든. 근데 단백질은 CHO하고 N이 하나 더 붙습니다. 질소가 하나 더 붙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지방으로도 변화하고 단백질이 탄수화물로도 변화하고 다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지방으로 변화할 때 질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백질이 좋다고 이렇게 드시지만은 질소가 생깁니다. 가스가 찹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루로 된 단백질을 이렇게 먹을 때 물에 타서 이렇게 먹을 때 좀 금방 안 먹고 조금 놔둬놓고 이렇게 뚜껑 탁 열면 뻥 터질 겁니다. 이게 질소입니다. 자, 모든 물질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저장을 할 때 몸에 남은 찌꺼기를 저장을 할 때 아주 작은 부피에 제일 큰 열을 발산할 수 있는 게 지방입니다. 지방. 그래서 탄수화물도 남을 때 지방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단백질도 지방으로 보관하고 계속 지방으로 계속 보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때 우리가 말 그대로 체지방이라는 게 남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체지방이 많으신 분은 쓰레기 봉투를 달고 다닌다고. 그게 남은 찌꺼기거든. 이것을 완전하게 없앨라 하면은 있는 것도 없애야 되지만 먹는 것도 이렇게 안 남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하고 똑같나 하면은 우리가 아궁이에 장작을 이렇게 태웁니다. 장작을 넣고 태울 때 아궁이가 아주 따뜻하고 화력이 좋으면은 이 산소도 잘 들어가고 하면은 재만 남습니다. 재.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재만 남는 거. 그 재만 남으면은 일주일 이렇게 재가 쌓이더라도 금방 이렇게 치우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궁이가 건조하고 이 산소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든지 이 환경이 안 좋으면은 이 재가 남는 게 아니고 숯이 남습니다. 숯. 숯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인체도 똑같습니다. 완전 연소돼 가지고 재만 남으면 되는데 숯이 남으니까 그게 몸에 축적이 되고 몸에 산화 노폐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재만 남게 잘 태우려고 하면 음식이 이렇게 들어오든지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또 산소입니다. 산소. 폐활량이 좋으면 산소가 원활하죠. 산소. 지루합니까? 벌써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재밌어요. 네. 자, 산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효소입니다. 효소. 효소는 계속 이야기해도 이게 부족합니다. 효소. 식품하는 사람들이 막 이게 효소다 이러지만은 효소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일꾼입니다. 일꾼. 제가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것도 위에서 일하는 효소입니다. 효소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주무시는 것도 효소가 하는 거예요. 효소의 활동이 약간 둔화되면 잠이 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픈 것도 효소의 활동이 떨어지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자재하고 일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재는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 치면은 일꾼은 효소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없으면은 집을 못 짓습니다. 또 일꾼이 일을 잘하면은 집을 빨리 잘 지을 거고, 일을 못하면은 이게 뭐 늘어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효소. 근데 우리가 비타민을 먹는다, 미네랄을 먹는다, 뭐 비타민 A, 뭐 카로틴 플러스가 눈 점막에 좋다 이런 거는 눈 점막에 있는 효소한테 좋다는 거. 그리고 뭐 오메가 3가 뭐 어디에 혈액 순환에 좋다는 거는 그 혈관 속에 있는 혈관 속에 있는 일을 하는 혈액 순환에 관련된 효소한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을 영양학이라고 합니다. 이 영양학은 조효소입니다. 조효소를 연구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효소에 뭐가 좋은지를 자꾸 이렇게 공부하는 게 영양학입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나 하면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월급을 많이 주고 뭐 비타민, 미네랄 주듯이 월급을 많이 주고, 근데 더 중요한 게 근무 환경이 안 좋으면 아무리 월급 많이 준다고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월급을 연봉 한 2억을 받는데 회사 가자마자 아침부터 상사가 저를 때립니다. 목을 조릅니다. 발로 밟습니다. 그거 연봉 2억 받으려고 그때까지 제가 1년을 버티겠습니까? 못 버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효소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더라도 환경이 안 좋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 효소의 환경은 뭐냐면 온도입니다. 자, 제가 11회 불판에 나가가지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진수성찬을 준다 하더라도 그 추운데 일을 해라 하면 제가 하겠습니까? 일 못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날이 추우면은 사람도 일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효소가 가장 중요한 환경은 온도입니다. 온도. 몇 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게 정답이니까 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이야기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룩을 빚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룩을 빚을 때 어떻게 빚습니까? 아랫목에 이불을 덮으십니다. 아랫목 따뜻한데 이불까지 덮으십니다. 그래 해야 누룩이 빚어집니다. 온도가 없으면 효소는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이 1도만 떨어지더라도 효소는 50%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체온 1도만 올리면 50% 능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체온이 중요한 겁니다. 체온이. 근데 현대인들은 체온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뭐 에어컨을 틀기도 하고 또 뭐 그래서 냉방병도 걸리고 하는 이유가 체온이 그 정도 떨어지면 큰 문제가 오는데도 대수롭지 않겠습니까? 아주 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항생제 맞고 뭐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더 안 좋아지는 계속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올릴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나마 운동이라고 막 헬스를 합니다. 헬스를 하는 이유도 체온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몸에서 근육에서 한 30% 정도 제일 많이 열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그렇게 가격하게 하면은 체온을 정말 올릴 정도로 가격하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활성산소라는 프리레디칼이라는 활성산소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몸을 더 공격합니다. 활성산소.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단명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운동을 많이 하면은 뭐 딴 거 항산화제를 먹고 뭐 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데, 아무리 이렇게 주더라도 내가 몸이 냉해버리면 비타민 미네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그래서 식품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막 미네랄하고 체온 낮은 분한테 이렇게 줍니다. 이게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그런데 그분이 먹고 나면 막 속이 부대낍니다. 어떤 분은 막 뒷골까지 막 당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호전 반응이 아니고요. 체온이 낮으면 그것마저도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호전 반응이라고 계속 먹으라는 더 부대낍니다. 결국은 체온을 올리고 나면은 두 가지 먹을 것을 하나만 먹어도 아주 이상적입니다. 우리가 체온을 올려야 되는데 계속 내리는 행위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만 처음에 있었다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주 냉합니다. 찬물. 왜 안 마셔야 되나 하면은 우리 몸속에 보일러가 어느 장기인 줄 아십니까? 몸속에 열을 올리는 보일러. 예. 이거 잘 아시네. 방광. 제일 이렇게 아래에 위치해 있으면서 방광이 보일러예요. 보일러입니다. 계속 데워가지고 열을 올려줍니다. 계속. 사람이 인체의 한 65%가 수분이라 봤을 때 방광이 조금 기력이 떨어지면 수분을 밖으로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수분을 계속 데워줘야 되거든요. 이 보일러가. 자, 어떻게 보면 아시냐면은 우리가 한참 추울 때 건물에 가장 많이 붐비는 데가 화장실입니다. 우리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화장실에 가고 싶은 이유가 우리 몸에 이 보일러 역할을 하는 방광이 조금이라도 보일러의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수분을 밖으로 빼버립니다. 계속. 그러니까 소변이 내가 겨울에 자주 화장실에 가시는 분은 내가 자꾸 기력이 약간 떨어진다고, 에너지가 좀 부족하시다 보는 거예요. 그나마 수분을 밖으로 빼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데우는 양이 작아지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찬물을 계속 이렇게 먹거나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이렇게 찬물을 계속 먹게 되면 냉수를 먹고 방광에서 계속 온수를 뺍니다. 냉수 먹고 온수 빼고 냉수 먹고 온수 빼고 하면은 방광은 식어갑니다. 계속 식어갑니다. 식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위에 장기들을 다 건드립니다. 그럼 여성분은 자궁이라든지 난소라든지 남자분 같은 경우는 뭐 전립선이라든지 다 식어갑니다. 그러니까 불임이 많은 이유가 그래요. 그러니까 불임이 이렇게 뭐 이렇게 산부인과 가면은 자꾸 몸을 데워야 된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근데 따뜻하게 합니까? 계속 그 이야기 듣고 나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수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근데 냉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찬 성질이 뭐 있냐면은 돼지고기, 밀가루 전부 다 찬 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약을 이렇게 지을 때 꼭 쓰는 게 돼지고기, 밀가루 X 해놔서 그 이유가 냉한 성질이거든요. 냉한 성질. 그래서 그거는 한약에 그 효소한테 도움을 주는, 체온을 올려주기 위해서 어떤 걸 먹는데 냉한 것을 같이 먹어버리면 또 제일 안 좋은 게 요새 디저트 샵 같은 거. 예. 디저트 카페. 밥 먹고 난 뒤에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먹는 거는 정말 무시가 되는 거예요. 무시가 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위에서 효소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체온을 1도 낮춰버려요. 그럼 일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음식물이 그대로 고여 있다가 그대로 놓습니다. 밖으로 놓으면 되지만 그게 안 놓고 전부 다 우리 산화 노폐물로 몸속에 다 축적이 되는 거예요. 축적. 자,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계속 체온을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병원을 많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냉해지면 병이 오는 거고 35도 밑으로 체온이 떨어지면 암이 오는 거고. 자, 35도 밑으로 떨어져서 암이지만은 5.9도 이런 것도 다른 전부 다 질병이 다 있습니다. 질병이.
자,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자, 7월 달에 받아보신 분도, 시제품 받아보신 분도 있고요. 7월 달에 받아보신 분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8월 1일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입은 제일 처음에 가입하신 분이 보통 8월 5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3일, 4일이 토요일,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등록은 8월 5일부터 보통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2년 6개월 걸렸습니다. 제품 만들어 놓고 의료기 허가 받는데 2년 6개월 걸렸습니다. 우리가 3등급 의료기 허가를 받았다니까 사람들이 1등급이 더 좋은 줄 알거든요. 1등급보다 2등급이 나은 거고 2등급 의료기 하지만 3등급은 치료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지금 병원에 누가 예를 들어서 뭐 개인 병원이라든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병원에 누가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팔았을 때 그 병원에서는 의료수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수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달청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거든요.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버리면은 우리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관공서라든지 어디에 뭐 복지에 가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새 양로원 이런 데도 어떤 자금이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놀러도 가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거기에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앞으로 조달청 등록이 되면은 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 혈압을 이렇게 보면은 피가 이렇게 돌 때 우리가 120, 뭐 80 이렇게 정상이라고 정상. 근데 여기서 뭐 어떤 분은 150 놓은 데서 이게 뭐 혈압이 있다 없다 뭐 이것보다도 내가 올해 60이다 150 내가 올해 20살이다 뭐 150 누가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혈압이 앞에 수축기 혈압입니다. 수축기. 말 그대로 쉽게 우리 심장이 수축을 하면서 피를 내보내줄 때 혈관으로 내보내줄 때 수축을 할 때 그 압력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관이 있으면은 120의 압력으로 이렇게 보내줄 때 가장 정상적이고 돌아올 때는 80으로 이완될 때 이게 심장이 이완되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이거는 수축기는 내가 억지로 이렇게 짜주지만은 돌아오는 거는 서서히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120의 압력으로 이렇게 맞는데 나이가 조금 들면서 혈관의 찌꺼기도 좀 이렇게 끼고 중성지방도 끼고 하면서 조금 막히다 보니까 이게 150으로 이제는 보내야 돼요. 내가 나이가 60이다 하면은 아무래도 사용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끼는 게 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150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뭐 이렇게 내가 안 좋게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병원에 가면 수치만 보기 때문에 150 하면 혈압이 있다고 바로 혈압약을 주거리고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을 이렇게 처방을 하나 하면 의료수가가 제일 비쌉니다. 이게. 혈압 당뇨약. 그래서 한 50명만 이렇게 내 개인 병원에 오는 사람만 있어도 얼마든지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무분별하게 처방을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수축기라는 것은 이렇게 동맥을 통해서 피를 뿜어줍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 동맥을 통해서 전체 뿜어줍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정맥혈을 통해서 올려줍니다. 딱 교차 지점이 우리 말초식 왼쪽입니다. 손끝, 발끝 이게 동맥과 정맥이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교차되는 지점. 자, 다시 이야기하면은 내려올 때는 잘 내려왔는데 이 교차 지점에서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는 왜 잘 내려오냐면은 물론 뭐 밑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뿜어주는 것도 있지만은 심장에서 압을 줘가지고 이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는 그냥 원래 그냥 이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고 늘 앉아서 생활을 하고 또 서서 생활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정맥 쪽에서 이 판막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올려줘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피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정맥이 생기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문제지만 안쪽으로 종아리 쪽에 정맥 혈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또 뭐 이렇게 끊어내고 잘라내고 하지만 또 안에서 또 계속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안쪽으로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 정맥이. 그런 분들은 주무실 때 막 통증이 와가지고 몇 번 깨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못 올라갑니다. 자, 못 올라가니까 혈액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발부터 이렇게 썩어 들어갑니다.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당뇨는 그냥 내가 몸에 설탕물이 흐른다 보면 됩니다. 그냥도 못 들어가는데 설탕물이 흐르면 잘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고인물은 썩는다고 계속.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발에 상처가 나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 이유. 그래서 이거를 올려주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운동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이 나왔습니다. 정맥, 동맥과 정맥이 교차 지점에는 꼭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모세혈관. 예, 모세혈관의 직경은 한 4마이크로메타. 이 마이크로메타는 1m를 100만 분의 1로 쪼갰을 때 얼마나 그리 미세하겠습니까? 모세혈관이 그렇게 미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흐르는 피는, 적혈구는 7마이크로메타. 더 큽니다. 그런데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방산으로 세포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꿈틀꿈틀거리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혈관에 탄력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면은 백혈구가 거기에 또 청소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손발이 참나면 혈관에 탄력도 자꾸 떨어집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가 치맥도 많이 하듯이 튀긴 걸 많이 먹습니다. 튀긴 것은 전부 다 트랜스 지방입니다. 우리가 몸에 트랜스 지방이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온다는 이유가 오메가3 지방산이 트랜스 지방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딱딱해집니다. 옛날에 그 마가린에 밥 비벼 드셔봤죠? 간장 해가지고. 뜨거울 때는 잘 이렇게 녹습니다. 그런데 예를 식으면 그게 트랜스 지방이거든요. 식으면 좀 이렇게 굳어지고 딱딱해집니다. 그게 트랜스 지방으로 둘러싸여 버리면 잘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면은 우리가 머리에도 모세혈관입니다. 못 들어가면은 자꾸 두통이 오는 거예요. 손발이 찬 거고. 그래서 손발 찬 것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몸에 피가 안 흐릅니다. 피가. 자, 그런데 우리 마가린에서 많이 이렇게 굳어 있더라도 온도를 올려주면 금방 다시 녹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도를 올려줄 때 우리가 효소 온도를 10도 정도 올리면 몸이 체온이 한 42, 45 정도 돼야 이게 녹습니다. 트랜스 지방. 근데 트랜스 지방 녹이기 전에 사람부터 죽어요. 그 방법이 없었다니. 그런데 이 기계가 고주파 자극기가 발 얹고 있으면 이 모세혈관에 우리가 몸 전체 체온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심부 온도가 뭐 42에서 45 올려준다는 게 체온을 그렇게 올려주지는 않고 발목 쪽에 심부 온도를 42에서 45도 정도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세혈관 쪽에 손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혈관은 이렇게 녹입니다. 트랜스 지방을 녹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발을 탁 얹으면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어떤 분은 열감이 확 올 겁니다. 열감이 어떤 분은 발목이 발등이 뜨겁다는 분이 있고 열감이 올 겁니다. 그때 내가 발의 온도를 40에서 45 정도로 올리면 내 몸은 이에 대한 방어 기전으로 체온을 돌려, 혈을 돌려. 왜냐하면 체온을 분산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게 체온계를 가지고 끝나고 나면 재줘요.
그러면은 보통 한 37도에서 어떤 분은 37.5도까지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 체온이 그렇게 올라가. 체온이 37도, 37.5도 된다 해서 우리가 땀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혈액순환부터 시켜드려요. 혈액순환이 되니까 몸이 조금 열감이 쫙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우리가 혈액순환에 관련된 질병이 다 낫는다는데 이게 체온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림프순환 때문에. 림프순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림프순환입니다. 림프순환. 우리가 영어로는 림프라고 한문으로는 임파라입니다. 임파. 우리가 임파라 하니까 꼭 목에만 있는 줄 아는데 우리가 성인, 예를 들어서 여성이 한 60kg 이렇게 봤을 때, 성인이 한 60kg 정도 봤을 때, 수분이 한 65% 정도 되면 한 40kg 정도가 몸의 수분입니다. 수분이 그래 많습니다. 사람을 오징어 말르듯이 이렇게 건조를 시키면 껍데기는 한 20kg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체액입니다. 자, 40kg 이 체액 중에 한 5kg 정도가 혈액입니다. 혈액 5kg 정도. 혈액이 한 5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혈액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림프입니다. 림프는 한 3배 정도 됩니다. 15kg 정도 됩니다. 15kg. 우리가 사람이 피부가 있고요. 그 피부 바로 안에 림프가 흐릅니다. 그 안에 네. 동영상 보시죠. 그 안에 우리 혈관이 흐르고 안에 점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부터 항문까지 이 점막도 점막이 있고 그 안에 림프가 있고 그 안에 또 혈관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림프를 구경하려면 손톱을 가지고 어디든지 피부를 막 피가 나도록 끓습니다. 자, 끓였을 때 피가 녹기 전에 진물이 먼저 나옵니다. 그 진물이 림프입니다. 림프. 우리는 온몸을 림프로 이렇게 쌓여지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샴푸에 발암 물질이 들었을 때 그것을 1차적으로 정화하는 게 림프입니다. 림프. 그리고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kg 정도 되는 혈액이 내가 많이 탁해져가 있을 때 림프 쪽을 들어가서 정화돼서 나옵니다. 혈액도 정화시켜줍니다. 림프. 그래서 우리가 암이 오고 하는 이유는 전부 다 림프 쪽입니다. 림프. 그래서 우리 혈액암은 결국은 임파암이거든요. 임파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림프도 한계가 있습니다. 혈액도 걸러줘야죠. 밖에서 오는 것도 막아줘야죠. 몸에 온갖 염증을 이렇게 다 모아줍니다. 다 모아줍니다. 우리가 인체가 몇 분입니까? 시계 가는 겁니까? 저 35분. 조시는 분이 많아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눈 감고 듣고 있어. 우리가 왜 이렇게 졸음이 오나 하면 우리가 하루에 만약에 에너지 열량이 한 1000칼로리 정도 된다면 소화하는데 더 많이 쓰입니다. 한 500 정도가 소화하는 데 씁니다. 소화하는 데.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잠이 뭐 억지로 뭐 주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속에서는 전쟁을 합니다.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은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 뭐 먹지 말아야 된다. 먹는 게 좋습니까? 안 먹는 게 좋습니까? 먹는 게. 흔하게 잘 모르겠는데 진짜 먹는 게 좋다. 안 먹는 게 좋다. 예. 차려주면 먹고 그죠? 차려주면 먹고 하는데 자 이거는 뭐 다 답이 없는 게 누가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는 한번 드릴게요. 우리 인체 사이클은 다 이렇게 갑니다. 자, 낮 12시, 저녁 8시, 새벽 4시. 우리 장기가 움직이는 그걸 보면은 낮 12시부터 8시 사이에는 비장이나 위장이 움직여요.
소화의 시간, 소화의 시간. 자, 그리고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간이나 신장, 이게 저장하고 비축하고 전환하고 하는 그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이거는 배출의 시간입니다. 폐나 대장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 가면 좋다는 이유가 그때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소화의 시간을 지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먹게 되면은 이 장기들이 자꾸 무리를 하게 되고, 이 장기들이 계속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면 간이나 신장 같은 경우는 저장하고 전환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쓸 에너지를 계속 전환하고 막 이래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자꾸 먹게 되면은 간은 저장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아침에 또 이렇게 또 먹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을 안 해요. 그래서 저녁에 막 먹게 되면은 신장도 활동을 못하니까 아침에 막 붓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8시 이후에는 이렇게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애들한테, 공부하는 애들한테 막 이렇게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침을 꼭 차려주는데, 그럴 경우는 말 그대로요. 내가 아침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소화 에너지가 우리 칼로리 50%를 했지. 우리 그 위를 보면은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안에 근육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비비고 밑으로 내려주고 완전 안에 비어가 있는데도 이 근육들이 그래줍니다. 그 직접 보면은 아주 놀랍게 움직이는 걸 보면 그 정도 일을 하니까 한 50% 정도의 에너지 50%를 쓰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공부하러 갔는데 아침에 먹은 것을 계속 앉아가 있는데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50%면 에너지가 대단한 겁니다. 그 에너지 여기 다 솟고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점심 드시고 난 뒤에 앉아가 집중은 해야 되는데 안에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아침을 아주 간단하게 소화 에너지를 안 쓸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썼습니다.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게 소화시킬 때 에너지도 많이 쓰이지만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분은 이해를 합니다. 자, 우리 몸은 전부 다 인파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파 때문에. 몸의 노폐물이 결국은 인파가 하는 역할이 몸의 청소입니다. 청소. 혈관 청소도 해줘야 되죠. 온갖 장기에 우리 정상인도 하루에 5,000개 정도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 암세포가 백혈구가 암세포를 처리할 때 생기는 게 또 염증입니다. 그 염증도 전부 다 이 림프에서 다 모아줍니다. 우리 몸은 혈관처럼 림프액이 전체 덮여가 있습니다. 다 덮여가 있는데 우리 쓰레기도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겠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 림프선이 있으면은, 임파선이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또 모아주고 여기서 또 처리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림프절입니다. 이게 사람이 한 500개에서 600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여성분들은 제일 많이 모인 데가 가슴입니다. 그죠? 유방 쪽. 그래서 유방암도 걸리겠지만은 저녁에 뭐 브래지어를 하지 마라 하는 게 림프 순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쪽에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음식을 이렇게 먹었을 때 목쪽 점막 쪽에, 목쪽에 또 인파가 제일 많이 또 모이겠습니다. 목쪽. 겨드랑이도 그렇고, 사타구니도 그렇고, 사지말단 쪽도 그렇고, 그리고 뭐 비장도 그렇고, 간에도 그렇고, 이게 장과 장을 이렇게 막아주는 장간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림프가 아주 많이 흐릅니다. 림프절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가 아프다, 뭐 옆구리가 아프다 할 때 전부 다 림프절 쪽입니다. 림프절 쪽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는 뭐 여기에 무릎같이 지방종이 툭 생겼습니다. 지방은 림프를 또 타고 흐르거든요. 그래서 여기